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있잖아요. 파란 책. 파란 책. 요 파란 책 두 번째 시간이죠. 의사 표시 파트입니다. 자,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 제1절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라 합니다.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자, 우리가 의사 표시를 분류할 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걸 알고 하면은 허위 표시, 모르고 하면은 착오 이렇게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걸 알았다. 그러면 허위 표시, 몰랐다. 그러면 착오. 자, 허위 표시는 다시 두 가지로 통정이 없으면 비진이 표시, 통정이 있으면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비진이 표시는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맞고. 이번에 비진이 표시는 진위와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도 넓게 보면은 허위 표시에 들어갑니다. 자,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하는 착오와 구별된다. 맞네요. 그죠? 알고 했다 허위 표시, 모르고 했다 착오. 허위 표시는 다시 비진이 표시, 통정 허위 표시로 나눠집니다. 자, 3번의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자, 이 그림을 잠시 보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걸 알고 정여하겠다고 표시해서 넘겼다. 즉, 갑은 정여라는 비진이 표시로서 을한테 토지를 넘겼다. 자, 그렇다면은 비진이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유효이다. 그러나 갑에게 진위가 없음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는 선의무과실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악의 또는 과실이면은 무효,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원칙은 유효이다.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다. 자, 따라서 3번 맞네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자, 상대방이 안 경우가 아니죠. 상대방이 갑에게 진위가 없음을 안 경우는 물론이고 또는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이다. 악의의 경우에만 무효이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그 4번 틀렸네요. 안 경우에 하나여, 악의 경우에 하나여 무효로 된다. X.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 증명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거든요. 증명. 원래 증명은 소송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민법은 소송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 문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 갑이 주장하겠죠. 갑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이게 무효가 돼야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의자 갑, 상대방 을, 그래서 표의자가 무효임을 주장하므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효 요건을 입증합니다. 즉, 을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갑이 입증을 해서 무효로 주장해서 토지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을은 선의무과실로 추정. 따라서 을은 가만히 있어도 선의무과실로 인정을 받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은,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갑이죠. 갑을 뭐랍니까? 표의자. 비진이 표시를 한 자, 갑을 표의자라고 합니다. 5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 즉 표의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네, 그죠? 자, 6번에 비진이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무효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제3자 보호가 안 되는 절대적 무효,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도 제3자가 무조건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가 있고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 표시 무효,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 무효,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자는 보호되고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번에 비진이 표시 무효 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자, 7번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진이 아닌 표식을 비진이 표시랍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진의가 뭐냐? 진의를 다른 말로 의사랍니다. 의사. 진의, 진정한 의사 또는 의사. 그러면 이 의사는 뭐냐? 희망이냐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희망.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이 아니고 표의자가 가지는 현재 생각을 진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정여를 희망은 안 했지만 정여할 생각을 가지고 정여를 표시했다면은, 그죠? 진의가 있잖아요. 그때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 표시로서 항상 유효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비진의 표시에서 비진의, 진이 아닌 할 때 진의는 무슨 뜻이냐?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다. 따라서 희망은 하지 않았어도 생각을 가지고 표시했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함으로 비진의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 표시가 된다. 그래서 7번은 틀렸네요.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현재 생각을 의미한다. 7번은 X. 자, 8번에 강박에 의해서 정여의 표시를 하였다 하여 정여의 내심의 의사가 결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자,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해가지고 정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정여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하더라도 정여할 의사를 가지고 정여 계약서를 썼거나 정여의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에서 강박을 당했을 때는, 그죠? 정여할 생각이 있단 말이야. 정여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정여할 생각을 가지고 정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따라서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맞네요. 정여의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여하려는 진의가 있다고. 그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정여할 의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여할 의사도 있고 정여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 표시다. 다만 나중에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번은 맞네요. 그죠? 자, 9번에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 이거는 일괄 사직 사건이네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자, A 회사에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일괄 사직서. 사용자의 지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의 사건은 갑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입니다. 자, B라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 역시 개별, 혼자서 했다 이 말이죠. 개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자, 조교수도 마찬가지죠. 사퇴 수습을 위해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할 생각이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역시 비진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직이라는 비진이 표시는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렇지 않다면 유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자, 회사의 지시 때문에, 자,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가 비진이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자의 비진이 표시를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네요. 근데 여기는 지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 판례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고, 여기는 선이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사직이 안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사직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자, 9번에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즉 사직에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때는 비진이 표시이다. 맞네요. 자, 비진이 표시인데 이게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 사용자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임을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래야 정확하죠. 어쨌든 9번은 맞습니다. 자, 10번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의로. 자, 자의로, 스스로,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도 있고 사직서도 제출했고, 이때는 사직의 진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이때는 진정한 의사 표시다. 맞네요, 그죠? 이렇게. 자, 11번은 상당히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다음에 판례 강의를 통해서 그때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도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를 묻느냐.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통정이 가능하겠죠?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이 안 되잖아요. 통정은 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도 적용, 상대방이 없어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을이 없어도 비진이 표시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다만 차이가 뭐예요? 을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 즉 상대방이 없으면,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항상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도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진이 표시는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를 비진이로 했다면 항상 유효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맞네요. 그죠? 상대방이 있는, 이렇게 돼 있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통정허위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 12번 너무 쉽게 지출되어 있네. 상대방이 없는, 이렇게 물어야 맞는데, 그죠? 자, 상대방이 있으면 비진이 표시도 적용, 통정허위 표시도 적용. 문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이 표시는 적용, 통정허위 표시는 부적용, 이래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12번은 맞습니다. 자, 13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사인의 공법이라 합니다. 공법행위. 사인은 개인이죠.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 처리할 때는 공적인 그 자리에 있지만 사직을 할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국가에 대한 행위,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비진이 표시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사직의 비진이 표시를 자기 상관한테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107조 비진이 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효이다, 항상 퇴직된다, 항상 잘린다 이 말입니다. 근로자는 장난을 쳐도 구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이 장난을 치면 항상 잘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의 비진위 표시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되므로 항상 유효이다, 항상 사직이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13번은 X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유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4번은 역시 대리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끼기 바랍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를 한번 볼까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1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 그 을은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래 되네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뭐 시험은 아주 잘 나오죠. 108조. 통정. 짜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짜고 했다. 자, 우선은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하니까 A가 판결받아서 강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을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짜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밉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집을 을 쪽으로 빼돌렸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전 등기도 했겠죠. 그죠? 자, 완전히 소유해서 1억도 여기에 갔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아버렸어. 집을. 이렇게.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병은 당연히 제3자가 됩니다. 민법에서 제3자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선의 악의로 나눠야 합니다. 선의 악의로. 자, 이게 통정허위 표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우리는 가장매매를 잘 보십시오. 자, 갑은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매도의 표시, 을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매수의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갑과 을이 서로 짜고 했다. 이거를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라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바깥에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가장행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행위 속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고 통정허위 표시 껍데기가 가장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행위는 대표적으로 가장매매, 가장양도, 가장포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서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면 을은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무권리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제3자 보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108조를 잘 보면은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비진위 표시가 똑같죠? 자, 비진위 표시 무효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 통정허위 표시 무효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자는 보호돼서 권리를 유지하고 악의자는 보호가 되지 않고 권리를 다시 뺏깁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여기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 그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요? 자, 이게 가장매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야. 그럼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 공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무효공식으로 처리한다는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무효공식이야. 무효공식.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은 집을 아직 안 넘겼고 을도 1억을 안 줬어. 그러면 갑은 집을 넘겨줄 필요도 없고 을은 1억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처럼 이미 집이 넘어가고 돈이 넘어갔다. 그런 경우는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서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찾아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집을 찾아가고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1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맞네요. 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이행하기 전에는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네요. 자, 갑은 선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통정 허위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자는 보호돼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왕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선의의 병한테는 집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죠? 자, 3번의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3자가 선이면 주로 갑하고 병이 소송에서 붙거든요. 그럼 갑이 이기냐 병이 이기냐는 선악에 달려 있습니다. 자, 병이 선이면 병이 성소, 병이 악이면 병이 패소, 갑이 성소. 그럼 이 선의하기가 굉장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요 선의가 추정됩니다. 추정. 선의가 추정돼요. 추정. 선의가 추정된다. 추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병이 선의로 추정된다는 말은 병은 입증을 안 해도 선의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병이 선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병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반대 당사자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좀 전에 여기 보시면 당사자는 과실이 없느냐 과실이 있느냐까지를 따지는데 제3자는 과실을 절대 안 따집니다.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따져요. 과실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몰라도 제3자는 우리 민법 전역에서 선악만 따지지 과실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일이 나오더라도 과실을 무시하시고 선이기 때문에 병은 보호된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은 X네요.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 X. 병이 선이이기만 하면은 과실이 있더라도 무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의 X로서 정답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병이 선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병은 우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우선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갑 쪽에서는 선의의 병한테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올 수는 없고 선의의 병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서 원상 회복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른 사람이 선의의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죠?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서 뺑글 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병이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즉 일단은 병이 선의로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이후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장매매를 알았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병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해서 원상 회복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6번의 병이 선인 경우에도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정이 악이면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선의의 병으로부터 정이 다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았다. 선의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악의의 정이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주로 악이라고 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악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자, 전자를 항상 봐야 돼. 자, 선의의 병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래 되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선계 취득이기 때문에 선의는 물론이고 악의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갑은 악의의 정에게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죠? 6번은 X입니다. 갑은 악의의 정에게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위 부동산에 선의의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자, 뭐 좋은 질문인데 단순히 차이가 뭐냐? 차이 똑같은데,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야.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도 내나 제3자 똑같아요. 논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 요래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갑이 가장매매로서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줬다.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의 명의로 돼 있는 이 등기에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내나 제3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이면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에는 병의 저당권은 뭐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소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선이라면은 저당권자가 보호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선의자로서 보호되면은 이 저당권자가 제왕이 됩니다. 제왕.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이 저당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병이 을한테 돈을 받지 못하면 병이 경매 신청해서 을의 토지를, 을의 집을 낙찰시켜 버립니다. 낙찰시켜 버려. 그러면 결국에는 선의의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그죠? 낙찰이 돼버리면, 그죠? 갑이 원래는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S한테 소유권 뺏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선의의 병요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저당권자는 말소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존속. 자, 존속하는데 문제는 갑은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해서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찾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구해서 찾아오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찾아오느냐. 자, 만약에 갑이요 무효를 근거로 소유자는 내는 갑이었단 말이야. 아직까지 낙찰이 안 됐으니까. 그럼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에게 말소를 청구해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어요. 말소. 그런데 만약에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버리면 이 을의 등기 위에 있는 병의 저당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선의의 저당권자가 제왕인데 선의의 저당권자, 선의의 제3자 저당권자 병이 제왕이기 때문에 선의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을의 등기를 말소 방식으로 갑이 회복을 해버리면 선의의 병의 저당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말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병의 저당권을 살리면서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하고 같은 말이 소유권에 기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소유 명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은 을에게 말소 청구하든지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소 청구 방식으로 해버리면 병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 선의의 병을 살리면서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이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받으면 선의의 병이 보호되는 채로 선의의 병의 저당권의 부담을 안으면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갑한테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선의의 병의 저당권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의 병의 저당권을 살리면서 갑이 을로부터 소유 명의를 찾아오는 방식은 갑이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은닉행위는 요건만 갖추면 유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좀 길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강의는 여기까지.